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 속에 뜨거운 덩어리 하나를 품게 됩니다. 나를 향한 오해, 부당한 대우, 그리고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향한 서글픔까지 그 깊은 억울함을 억지로 누르며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온 당신의 고단함을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늘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짓지만 사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공허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깎아내고 속상한 마음을 삭히며 괜찮은 척 연기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깊숙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시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유배지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웠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에 기대어 보십시오.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만 두면 깊은 병이 되지만 그것을 밖으로 꺼내어 글로 적어 내려가면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선생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의 명쾌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선의 그물망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 거울을 보는 순간부터 집을 나서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씁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이 감옥은 너무나 안락하고 익숙해서 우리는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조정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을 때도 아마 비슷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찬사와 시기, 그리고 끊임없는 평가 속에서 진짜 정약용이라는 인간의 본질은 점차 흐릿해지고 타인이 기대하는 관료로서의 모습만 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쌓아올린 삶의 배경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집안을 가득 채운 비싼 가구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옷차림, 그리고 내 형편보다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려 노력했던 모든 행위가 사실은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는 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정리되지 못한 물건이 집이 아니라 짐이 되듯 내 진심이 담기지 않은 타인의 시선으로만 채워진 마음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무거운 형벌이 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남의 시선에 목을 매며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타인의 박수 없이는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추어 연출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판을 내놓거나 내가 쌓아올린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와 억울함을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세상은 왜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안락한 감옥의 실체를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공들여 쌓은 성벽이 사실은 나를 가두고 숨 쉬지 못하게 만드는 창살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억울함은 바로 그 창살 안에서 진짜 나를 봐달라 하고 외치는 영혼의 비명입니다. 우리는 그 비명을 잠재우기 위해 더 큰 성공을 쫓거나 더 많은 물건으로 나를 치장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감옥의 벽을 더 높고 두껍게 쌓는 일일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울 뒤에 서 있는 진짜 나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지고 생기를 잃어갑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신음소리가 고요한 밤, 혼자 남겨진 시간에 비로소 가슴을 후벼 파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을 통해 이 안락한 감옥에서 강제로 끌어내어졌습니다. 그가 가졌던 명예, 지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냉대와 누명으로 인한 억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위대한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사회적 껍데기가 벗겨져 나갔을 때, 비로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오직 나만의 고유한 영혼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정의하게 두는 한, 인간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합니까? 식당에서 메뉴 하나를 고를 때도, 옷장에서 옷 한 벌을 꺼낼 때도, 심지어는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릴 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관객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 관객들은 실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느끼는 자괴감과 억울함은 우리를 깊은 병으로 몰아넣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원망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만 두면 병이 되고 글로 적으면 길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내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는 그 억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왜 그토록 남들의 시선에 집착하며 살아왔는지 담담히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글을 쓰는 행위는 내 안의 감정과 객관적인 거리를 두게 해줍니다. 종이 위에 쏟아진 억울함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아니라 내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글로 적는 순간 감옥의 문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의 박수는 영원할 수 없으며 타인의 평가는 날씨처럼 수시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변덕스러운 시선에 내 삶의 행복을 맡기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안락한 감옥 안에서 주는 달콤한 간식에 만족하며 평생을 갇혀 지낼 것인지, 아니면 차갑고 거친 들판으로 나아가더라도 오직 나의 발로 대지를 딛고 서는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기대라는 짐을 지고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등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의 삶을 멈추고 당신 인생의 유일한 작가이자 관객이 되어 보십시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짜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안락한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는 첫걸음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억울함을 한 줄의 글로 옮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길은 남들의 시선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쥔 펜 끝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안락했던 감옥의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밖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서늘한 공허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기대라는 이정표를 따라 걸어왔기에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목표를 향해 달릴 때는 적어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정표를 치워버린 순간 우리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 막막함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싹트고 있었던 근원적인 갈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노력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혹은 자식의 성공이나 주변의 칭찬 같은 것들로 내 삶의 빈 페이지를 빼곡히 채우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벽한 행복에 도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의 갈증은 더 깊어만 갑니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삶인데도 문득문득 이것이 정말 전부인가라는 의문이 찾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약용 선생 또한 유배지에 도착하여 화려한 중앙 무대와의 연결고리가 끊겼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바로 이 텅 빈 마음의 갈증이었을 것입니다. 이 갈증은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내 존재의 근거를 두었기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핍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쌓아올린 성취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잠시의 만족감 뒤에는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내 이름이나 직함, 혹은 누구의 부모라는 수식어 없이 답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타인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억울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나는 남들을 위해 이토록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그 비통한 깨달음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만 두면 병이 되고 글로 적으면 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내 안의 갈증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기쁜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했던 그 시간들을 담담히 글로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종이 위에 적힌 당신의 고백들은 그동안 외면해왔던 당신 영혼의 갈증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내 안의 빈 공간을 확인하는 작업이자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곤 합니다. 외로움은 타인과 연결되지 못해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오직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대화를 갈구하며 의미 없는 소음들로 귀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의 갈증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작고 초라한 방 사이제에서 억울한 감정과 싸우며 그 고독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선생은 그곳에서 비로소 타인의 평가가 아닌 하늘과 땅 사이에 선 단독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억울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진짜 당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짐들을 치우고 나면 한동안 그 자리가 낯설고 허전하게 느껴지듯이 마음의 공간을 비워내는 과정 역시 통증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타인의 시선이라는 쓰레기들로 마음을 채운다면 당신은 영영 진정한 평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정답은 결코 내 삶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그 억울함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그 억울함을 원망이나 화로 분출하지 마십시오. 대신 차분히 펜을 들어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적어 보십시오. 내가 왜 남들의 말 한마디에 이토록 흔들렸는지,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씩 적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당신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이 여정은 화려하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이라는 안개 속에서 헤맸던 지난날보다는 훨씬 명료하고 단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통 속에서도 수백 권의 책을 써 내려가며 자신의 길을 만들었듯이 당신도 당신의 억울함을 글로 적어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 한구석의 갈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갈증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담기 위한 준비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그 텅 빈 자리에 이제는 당신만의 향기와 당신만의 색깔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공허함과 억울함을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원동력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길은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갈증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익숙했던 해안선을 떠나 낯선 바다로 배를 밀어넣는 결단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머물렀던 곳이 비록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이었을지라도 그 안에는 나름의 질서와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면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치우고 오직 나의 의지로 나아가는 자발적인 유배를 선택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한양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강진이라는 끝자락 땅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마주했던 그 막막한 풍경 속으로 우리도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낯선 내면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나를 정의했던 모든 외부적인 수식어들과 이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부모, 어떤 직장의 직함, 혹은 사회적 지위라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오직 나라는 한 인간의 본질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붙잡는 것은 거대한 두려움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등불이 꺼진 자리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세상이 나를 잊으면 어쩌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는 우리를 다시 익숙한 감옥으로 되돌아가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을 위대한 철학자로 만든 것은 조정의 높은 관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유배지의 고독이었습니다. 선생은 강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환대하는 이 하나 없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누명을 쓴 그를 피했고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막막한 상황에서 선생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타인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이 항해를 통해 그동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낭비했던 에너지를 오직 나 자신을 세우는 데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 항해의 시작점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억울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군 삶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봐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만 두면 병이 되고 글로 적으면 길이 됩니다. 선생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가슴 속에 소용돌이치는 그 억울함과 두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문장으로 적어 내려가며 당신의 항해 일지를 작성해 보십시오. 글로 적는 행위는 거친 바다 위에서 나침반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왜 그토록 남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는지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덧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고 명료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종이 위에 펼쳐진 당신의 글들은 당신을 가두었던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진짜 당신의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해방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읽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글의 유일한 독자는 오직 당신 자신이며 당신의 진심을 가장 잘 알아줄 이 또한 당신뿐이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당신을 변했다고 비난하거나 소외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물에서 빠져나오려는 물고기를 그물은 더 강하게 조여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을 견뎌내고 더 깊은 심해로 내려가야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 유배의 길은 결코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헛된 소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승리의 여정입니다. 집안 가득 쌓여있던 짐들을 다 치워내고 난 뒤에야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과 산의 능선이 눈에 들어오듯 마음의 짐을 비워낸 당신에게는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 차오르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평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고단한 삶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지금 마주한 이 막막함과 억울함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당신의 남은 생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억울함을 잉크 삼아 당신만의 길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이제 닻은 올랐고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익숙한 해안선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당신의 손에는 펜이라는 단단한 키가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적어 내려가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거센 파도를 가르는 뱃머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나를 살리는 이 위대한 항해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대지에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항해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같은 길을 걸었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당신의 밤바다를 비추는 북극성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첫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항해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항해의 중반부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제 지독한 정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시끌벅적한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자리에서 비로소 고독이라는 이름의 혹독한 시험대가 우리 앞에 놓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길을 나선다는 긴장감과 의욕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이 낯선 진공 상태를 오로지 나 자신의 힘으로만 견뎌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작은 주막집 방 한 칸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이제라 이름 붙였을 때 그가 마주했던 것은 벽을 타고 흐르는 습기와 뼈를 깎는 듯한 고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한 번도 제대로 된 고독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불안함에 휩싸여 텔레비전을 켜거나 의미 없는 소식들로 눈과 귀를 채우며 어떻게든 그 시간을 죽이려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중독된 자아는 홀로 남겨졌을 때 마치 금단 현상을 겪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확인과 박수를 갈구하며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밖에서 찾으려 기웃거립니다. 하지만 이 고독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주변을 맴도는 죄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를 가장 무섭게 덮쳐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요한 후회와 억울함입니다. 나는 정당했는데 왜 세상은 나를 죄인 취급하는가? 내가 베푼 친절이 왜 배신으로 돌아왔는가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고요해진 내면의 방에서 이 억울함은 독사처럼 고개를 들고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자신을 모함했던 자들과 등 돌린 친구들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 억울함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만 두면 병이 되고 글로 적으면 길이 됩니다. 선생은 이 진리를 실천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학문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답답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독의 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바로 내 안의 억울함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앞에 두고 당신을 아프게 했던 말들, 당신을 외면했던 눈빛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했던 모든 순간을 가감 없이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글을 적는 행위는 요동치는 감정을 질서 정연한 문장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가슴 속에 있을 때는 나를 태워버릴 듯 뜨거웠던 억울함이 검은 글자가 되어 종이 위에 내려앉는 순간 비로소 객관적인 실체로 변합니다. 고독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둘러싼 수많은 가짜들과 작별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성체를 쌓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마약이 없어도 나 스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선생은 좁은 방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세상의 평가는 담장 밖의 바람 소리일 뿐 자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혹독한 시험대 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나를 향한 절대적인 긍정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밖을 기웃거리는 이유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좋게 봐줘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었기에 홀로 남겨진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짐을 다 치우고 난 뒤의 여백이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주듯이 타인의 시선을 걷어낸 뒤의 고독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빈 공간을 불안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진심이 담긴 글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십시오. 시험대 위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어제 적었던 억울함이 오늘 다시 살아나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생이 복숭아뼈에 구멍이 나도록 앉아 글을 썼던 그 지독한 인내의 시간들이 모여 수백 권의 위대한 저서가 되었듯이 당신이 고독 속에서 적어 내려가는 한 줄의 글들은 당신 인생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낡은 등불을 끄고 내 안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이 과정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글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좋습니다. 이 고독의 방 안에서 당신은 당신 인생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가장 뜨거운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통을 하늘이 나를 완성하기 위해 내린 배려라고 고백했듯이 지금 당신이 겪는 이 혹독한 고독 또한 당신을 가짜 인생에서 구해내어 진짜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펜을 드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길로 바꾸는 작업은 오직 이 고독의 시험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각본을 태워버리고 당신만의 언어로 당신의 역사를 새로 쓰십시오. 이 지독한 정적 끝에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인함을 가진 자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곧 위대한 자유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혹독한 시험대 위에서 자신과 처절하게 마주해온 당신은 이제 드디어 그 깊은 어둠을 뚫고 올라온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껍데기가 벗겨져 나간 자리에서 비로소 발견하는 진짜 나의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나를 보아왔습니다. 그 거울은 때로는 우리를 실제보다 화려하게 부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참할 정도로 찌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왜곡된 거울을 깨뜨려버린 당신의 눈앞에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소박하고도 위대한 당신의 본질이 서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들은 바로 이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선생은 자신을 둘러쌌던 명예와 지위라는 화려한 관복이 한낱 낡은 천 조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스스로의 존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던 시절에 내가 진짜 나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금 이 순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가 훨씬 더 단단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얻어낸 값진 승리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다시 한번 꺼내어 봅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만 두면 병이 되고 글로 적으면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억울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증거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응어리진 감정들을 하나하나 글로 옮겨 보십시오. 내가 왜 그토록 남들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떨렸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 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내 안의 억울함을 객관적인 역사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가슴 속에 담겨 있을 때는 나를 태우는 불덩이였지만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내가 밟고 올라설 단단한 계단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향해 화를 내는 대신 그 억울함을 잉크 삼아 수백 권의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글들은 선생의 억울함을 씻어주는 세척제가 되었고 후대 사람들에게는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적는 한 줄의 고백도 당신의 해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만의 고유한 인생 철학을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성취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성취는 비워내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집안 가득 쌓여있던 불필요한 짐들을 다 치워내고 난 뒤에야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과 산의 능선이 눈에 들어오듯 마음의 짐을 비워낸 당신에게는 이제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놓쳤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 내 곁을 묵묵히 지켜온 사람들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가진 고귀한 빛이 비로소 느껴집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는 가난한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의 입술에서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의 본질이 깎이지 않으며, 남들이 당신을 칭송한다고 해서 당신이 갑자기 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완벽합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돌아와 자신의 묘지명을 스스로 쓰며 삶을 정리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내 마지막을 맡기지 않겠다는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 나는 이만큼 억울하다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한 사람은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이 소리내어 자신의 깊이를 자랑하지 않듯이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타인의 시선 앞에서 침묵할 줄 압니다. 당신이 글로 적어 내려간 그 수많은 길은 이제 당신의 등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억울함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당신을 키워낸 스승이 되었고, 고통은 당신을 빚어낸 거장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이 깊은 통찰의 순간에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정말 잘 견뎌왔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안개 속을 헤맸던 시간조차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기 위한 여정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쥐어진 펜은 세상을 향한 원망을 적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우아하게 그려낼 마법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의 길이 열렸으니 이제 당신은 세상 그 어디를 가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진짜 나를 살려낸 이 위대한 부활의 순간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경영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역사는 이제 당신의 언어로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시련도 당신이 일궈낸 이 평온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짜 당신이 되었습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짜 나의 얼굴을 마주한 기쁨도 잠시, 우리는 다시 한번 현실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우리를 위해 꽃길을 깔아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물에서 빠져나와 나만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세상은 이전보다 더 차가운 눈초리로 우리를 시험하려 듭니다. 이것은 진정한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마지막 대가이자 우리가 얻은 평온이 가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학문 체계를 완성했을 때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선생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으나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었고 그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대가를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나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는 주변의 오해나 소외라는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대?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시 남들의 비위를 맞추려 했었겠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며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박수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만 두면 병이 되고 글로 적으면 길이 됩니다. 이 위대한 문장은 바로 이런 시련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그 불편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글로 옮겨 보십시오. 글을 적는 행위는 나를 공격하는 외부의 화살들을 종이 위에 박제하는 일입니다. 남들의 날카로운 평가가 내 가슴에 박히게 두지 말고 그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저들이 말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저들은 단지 자신들의 불안을 나에게 투영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적어 내려가는 순간 당신을 짓눌렀던 무게는 가벼운 먼지가 되어 흩어집니다. 타인의 박수가 없어도 나 스스로가 나를 정중하게 대접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립을 두려워하지만 자발적인 고립은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 풀무질과 같습니다. 집안 가득 쌓여있던 짐들을 다 치워내고 난 뒤의 허전함을 견뎌야 진정한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듯이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의 쓸쓸함을 견뎌야만 절대적인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외로움을 학문적 열정으로 치환하며 그 무게를 견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게를 견디게 해줄 펜과 종이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길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독립적인 존재로 단련해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다시 예전의 안락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입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 때는 적어도 외롭지는 않았다는 착각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 그곳에는 진짜 당신은 없고 타인의 욕망을 대신 채워주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소외감과 무게는 당신이 진정한 자유의 대지에 가까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홀로 있을 때 삼가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의 평가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짊어진 이 자유의 무게는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훈장입니다. 억울함을 원망으로 되돌려주지 않고 묵묵히 글로 적어기를 내는 당신의 모습은 이미 타인의 시선을 초월한 거인의 풍모를 닮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야유나 박수 소리에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의 유일한 심사위원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 무게를 견디고 일어설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주인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통을 견디고 일어섰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빛나는 지혜를 전해줄 수 있었듯이 당신이 견뎌내는 이 인내의 시간 또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빛나게 할 보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은 이제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걷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독한 고독을 견디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당신은 이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이웃들을 다시 마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일상은 예전과 똑같아 보여도 사실 많은 것이 변해 있습니다. 거창한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온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시장을 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당신의 변화는 조용히 빛을 발합니다. 다시 돌아온 세상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현실적인 변화는 타인의 말에 마음이 출렁이는 일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나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오해 섞인 말을 던지면 억울한 마음에 잠을 설치고 어떻게든 해명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담담히 넘기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만 두면 병이 되고 글로 적으면 길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을 정리해본 당신은 이제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었기에 굳이 남의 입을 빌려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담백해집니다. 예전에는 남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고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떠맡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쓰고 남는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정리되지 못한 물건을 치운 집이 훨씬 넓어 보이듯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낭비했던 에너지를 아끼니 비로소 내 삶에 여백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조금 차가워졌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게 따뜻하고 정직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서 진짜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취미나 값비싼 소비가 아니라 조용한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혼자 걷는 산책길, 혹은 평소에 써보고 싶었던 일기 한 줄에서 깊은 만족을 얻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와 소박하게 농사를 짓고 책을 정리하며 보낸 일상처럼 당신도 남의 박수 없이도 충분히 즐거운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은 화려한 성취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단단한 행복입니다. 글을 쓰는 일도 이제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복잡해지거나 억울한 감정이 고개를 들면 당신은 습관처럼 펜을 듭니다. 종이 위에 몇 줄 적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요동치던 마음이 금방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신에게 글쓰기는 이제 인생의 거창한 해답을 찾는 수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가장 실용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에서 당신은 여전히 실수를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마음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안경을 벗어던지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속도가 아니라 나의 보폭으로 걷는 그 걸음걸이가 당신을 가장 편안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고향 마제의 강물을 바라보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듯 당신도 이제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외치지 않아도 당신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배려와 평온함이 묻어납니다. 타인의 시선을 죽이고 나를 살려낸 당신의 귀환은 이렇게 소박하고도 현실적인 평화로 완성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귀환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정말 당신답게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던 예전의 내가 죽고 오직 나만의 숨결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당신은 이제 세상을 향해 다시 부드럽게 손을 내밉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의 긴 고통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을 모함했던 세상마저 너그럽게 품으며 후학을 양성하고 지혜를 나누었던 것과 같은 평온한 완성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단계를 넘어 내가 얻은 평온함이 주변으로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성숙한 공존의 시작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이 마주하는 일상은 더없이 평화롭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습관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감사의 마음이 차오릅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가진 화려한 것들을 보며 억울해하거나 질투했지만 이제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 안이 이미 나만의 가치로 꽉 차 있기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못한 물건을 다 치워낸 집에서 비로소 이웃을 초대해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듯이 마음의 짐을 비워낸 당신은 이제 타인을 향해 진정한 배려를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만 두면 병이 되고 글로 적으면 길이 됩니다. 당신은 이 문장을 통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처럼 같이 화를 내거나 섣부른 조언을 건네는 대신 조용히 펜과 종이를 건넬 줄 아는 지혜로운 이웃이 됩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보았기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몸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적어 내려온 그 수많은 길은 이제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줍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당신은 이제 함께하면서도 홀로 있는 법을 압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나만의 고요한 방을 유지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당신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생각하며 연민의 눈길을 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길러낸 진정한 자존감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지만 당신의 평온한 존재 자체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갑니다. 비워진 마음의 공간에는 이제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채워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지키느라 바빠서 보지 못했던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이나 이웃의 수줍은 미소가 당신의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거창한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임을 당신은 압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수많은 기록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를 치유하듯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단단한 태도 또한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인생의 길을 가장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비결은 바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평온함을 타인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온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의 향기를 주변에 전하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울함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병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빚어낸 거장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는 원망이나 슬픔 대신 나답게 살아서 참 좋았다는 당당한 마침표가 찍힐 것입니다. 오랜 시간 타인의 시선과 싸우며 그리고 가슴 속 억울함을 길로 바꾸어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가벼운 발걸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기록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대한 역사이며 당신은 그 역사의 가장 완벽한 작가입니다.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당신만의 리듬으로 가장 당신다운 오늘을 만끽하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묻고 싶습니다. 이 긴 여행을 통해 당신이 발견한 가장 당신다운 모습은 무엇이며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 평온함을 이웃과 나누고 싶으십니까?